거기서 선정된 것이 바로 순빈 봉씨였습니다. 실록에서는 군신을 막론하고 그녀의 외모에 감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세자빈 중에서는 드물게 외모를 인정받은 여인이 바로 순빈 봉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정작 문종은 순빈 봉씨도 그리 총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문종과 세종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조선의 시대와 문화를 알아보는 조쓸신잡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릴 저는 아나운서 이지연입니다. 앳된 얼굴에 초승달같이 가느다란 실눈썹, 쌍꺼풀이 없는 고운 눈매와 다소곳한 콧날, 단정하게 담은 좁은 입과 앵두같이 붉은 입술, 그리고 가늘고 긴 흰 목과 좁은 어깨. 부끄럽기도 한 이 표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 조선시대 미녀들에게 붙던 문장이었습니다. 사실 현대와 조선시대 미녀상이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특히 동안의 마른 여자를 미인으로 부르는 현대에 비해 조선시대에는 보다 풍만하고 작은 눈이 미인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미녀상 말고 조선시대 최고 미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조쓸신잡에서 찾아보았습니다. 조선시대 미녀로 가장 잘 알려진 인물은 황진이와 장희빈입니다. 황진이는 어린 시절부터 미모와 문예가 대단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재밌는 야사가 아주 많습니다. 한 번은 한 총각이 황진이의 미모를 보고 상사병에 걸려 죽는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일은 장례를 마치자 생겼는데요. 총각의 관이 황진이의 집안에서 꼼짝도 움직이질 않았다고 합니다. 모두가 당황하던 차 황진이가 관을 어루만지며 넋을 위로했고 그제야 그 관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어쩌면 죽어서도 한 번 더 그녀를 보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황진이와 시인 소세양과의 이야기도 유명한데요. 소세양은 황진이가 절세 미인이라는 말을 듣고 친구들에게 30일간 함께하고 돌아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신은 여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듣던 것보다 미모가 더 대단했던 황진이. 그래도 소세양은 30일이 되어 떠날 채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황진이가 슬퍼하며 시를 하나 선물했는데요. 조선 최고의 미녀가 자신에 대한 사랑을 노래한 시를 선물하다니 소세양은 바로 친구들과의 약속을 어기고 황진이의 집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장희빈도 대중매체 속에 자주 등장하는 미녀입니다. 특히 장희빈은 조선왕조실록이 인정한 몇 안 되는 미녀인데요. 무려 3번이나 장희빈의 얼굴이 무척 아름답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생애도 파란만장한데요. 그녀는 외모 하나로 궁녀에서 정실 왕비까지 된 유일무이한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외모가 사람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 그녀의 지나친 욕심과 질투는 그녀를 되려 후궁으로 강등시키고 끝내 사약을 받는 비극적 죽음을 맞이하게 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조선미녀로는 수기나씨와 순빈봉씨가 있습니다. 수기나씨는 어려서부터 온화한 성품과 티 없이 맑고 아름다운 외모로 주변에 칭찬이 자자했는데요. 이것이 조정에 알려져 당시 중종은 그녀를 후궁으로 간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기나씨를 만난 날 중종은 그녀가 너무 예뻐 놀랐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중종의 예쁨을 잔뜩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미인 방명이라고 하죠. 그녀는 중종의 아이를 출산하던 중 사망하고 맙니다. 이에 신하들은 그녀를 돌본 의원과 의녀를 꾸짖었는데요. 중종은 슬퍼하면서도 이를 일축하고 좋은 묘자리와 큰 장례를 치러줬다고 합니다. 순빈봉씨는 얼굴 하나로 문종의 세자빈이 된 여성인데요. 그 이유는 이전 세자빈이었던 휘빈 김씨 때문이었습니다. 휘빈 김씨는 외모가 부족하여 문종의 사랑을 얻지 못했는데요. 이것이 서러웠던 김씨는 교미하는 뱀의 기운을 모으는 등 기이한 요술까지 손대어 사랑을 갈구하다 결국 폐위되고 맙니다. 이에 신하들은 다음 세자빈의 용모를 중히 보기로 결정했는데요. 거기서 선정된 것이 바로 순빈 봉씨였습니다. 실록에서는 군신을 막론하고 그녀의 외모에 감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세자빈 중에서는 드물게 외모를 인정받은 여인이 바로 순빈 봉씨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 정작 문종은 순빈 봉씨도 그리 총애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문종과 세종의 대화에서 엿볼 수 있는데요. 문종은 세종에게 그녀의 투기와 사나움이 염려스러워 총애하지 못하겠다며 탄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밝혀지는 그녀의 독특한 성격들. 먼저 그녀는 공부하기 위한 책을
단 열흘 만에 못하겠다며 집어던지고 매일매일 큰 그릇에 술을 따라 몹시 취하기를 즐겼다고 합니다. 거기다 시녀 소쌍과 사랑에 빠지기까지. 결국 외모가 아닌 성품이 문제였던 것이었죠. 결국 그녀는 세종 18년에 폐위되고 맙니다. 조슬신잡에서 선정한 마지막 조선 최고의 미녀는 바로 어리입니다. 어리 역시 조선왕조실록이 인정한 몇 안 되는 미녀인데요. 반대로 어리의 생애는 참 기구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녀는 본래 중추원 부사 곽선의 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세자 이제 바로 양녕대군의 눈에 들게 되는데요. 양녕대군은 신분은 낮지만 엄연히 유부녀였던 어리를 빼앗아 첩으로 들이게 됩니다. 당연히 아버지 태종은 크게 분노. 아무리 어버이라는 임금이라도 유부녀를 첩으로 들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죠.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걸까요? 어리는 양녕대군의 딸을 이미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양녕대군과 태종은 크게 다투게 되는데요. 이때 양녕대군은 아버지도 수많은 첩이 있으면서 왜 나는 안 되냐? 라며 편지를 써 태종을 놀라게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양녕대군의 기행은 어리 하나가 아닌데요. 정실부인과 수많은 첩이 있었음에도 기생들과 놀아나거나 공부를 멀리했던 그는 결국 폐쇄자가 되고 맙니다. 양녕대군이 폐쇄되자 어리의 입지도 좁아졌는데요. 결국 양녕대군이 유배를 떠난 경기도 광주에서 일이 생기고 맙니다. 유배지에서도 사건 사고를 치던 양녕대군은 어느 날 갑자기 감쪽같이 사라지는데요. 당연히 태종과 양녕대군의 가족들은 깜짝 놀라 유배지로 오게 됩니다. 이때 양녕대군의 유모는 어리에게가 언제까지 양녕대군의 인생을 망칠 셈이냐며 크게 꾸짖고 심지어 구타까지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리를 만나기 전부터 그의 여성 편력은 상당했기 때문에 어리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이었는데요. 결국 어리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그날 목을 메고 맙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출 후 멀쩡히 돌아온 양녕대군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어리의 얘기를 듣고도 악기 연주를 하며 별 반응이 없었다고 하네요. 그의 생각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죽은 어리가 봤다면 참 서글펐을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실록과 야사에 남겨진 조선 역사 최고의 미녀들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실 조선시대에서는 뛰어난 미모를 가진 여성이 오히려 기구한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단지 외모만이 아닌 그 성품 역시 아름다워야 한다는 점도요. 그런 부분에서 현대와 조선시대 미녀상은 많은 차이가 있지만 온화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만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려드린 저는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